외인 기관 매도에 털썩, 조정장세 대비할까? 제목이 뭔가 너무 일일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막 기분 좋다가 또 조금 떨어졌더니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박찬홍 파트너가 보실 때는 네네. 지금 네. 뭐 고점 한번 쳤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잠시의 조정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쉬어가는 자리다.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랐고 35년 만에 연속 상승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피로도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빌미가 되는 이런 노이즈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국제적으로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다시 또 노이즈가 좀 증가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타결의 기대감이 잠시 우려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그 이제 미국 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의 모바일 업체인 그 차이나 모바일 그 회사의 미국 진출을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또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 마찰이 또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EU를 건드렸습니다. 즉 유럽연합을 건드렸는데 유럽연합 EU 측에서는 미국 그 제품에 관세를 200억 달러를 또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또 노이즈가 발생했는데요. 미국 그 민주당이 헬스케어 개혁안을 또 요구하면서 미국 시장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제약 섹터도 좀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즉 바이오 섹터도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으로 다 봤을 때 일단은 좀 어차피 울고 싶은 아이 어떻게 보면 뺨 때린 격 그렇게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그래서 저는 그 하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 하단이 2185에서 220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2185에서 2200포인트를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꺾이는 거고요. 코스닥은 740포인트에서 750포인트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한번 꺾인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장이 중요한데 내일장에서 이 그 지수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이탈 시 좀 관망 만약에 지지하면은 다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좀 지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단 지수를 좀 짚어주셨고요.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맞대응하면서 좀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주셨어요. 자, 박원필 파트너는 어떠세요? 네, 뭐 지금 장이 좀 어렵죠. 근데 역시 이제 기관 매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샀다가 좀 팔 수 있는 것이지만은 국내 기관은 구조적으로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주식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가장 문제죠. 그걸 팔아서 방어주를 샀다거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전망이 아직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IT를 기반으로 하는 지금 사실은 무역 전쟁의 가장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IT가 서서히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의 어떤 회복 조짐, 그다음에 반도체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 바닥 조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들한테 매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수급 밸런스가 이제 여기서 조금 무너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관이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전 세계 IT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냈고 대만 증시 같이 IT의 비중이 큰 그런 증시가 신고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한국만의 이런 약세 현상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5세대 통신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IT 강국인 한국의 주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있는지에 대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분명히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 일시적으로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IT에 대한 국내 기관의 비관적인 자세가 여기서 이제 EPS에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에 공감을 형성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IT 강국이고 원투펀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코스닥 헬스케어는 조금 신뢰도를 잃었지만 그래도 역시 IT를 주변으로 하는 전반적인 한국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약간은 이제 매물 소화 구간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 기관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제 5월은 항상 좀 부진했다라는 시각적인 어떤 이제 그런 전망이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수익률에 있어서 괴리, 그다음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밸류 면에서도 이번에 이 IT라든가 또 자동차가 이번에 IT 말고도 또 하나의 이제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와 같은 쪽에서 강세가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증시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자세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뭐 최근에 우리 증시가 올라온 거는 사실 다른 나라, 우리나라랑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로 옆에 나라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보조 지표로 좀 많이 쓰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소외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오늘의 하락도 사실 그렇게 너무 걱정거리로 볼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호근 파트너한테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어떠세요? 지금 오늘 하루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네. 분명히. 근데 네. 이 분위기를 우리는 뭐 상관없다고 갈까요? 아니면은 좀 네. 겁을 좀 먹어볼까요? 뭐 상관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제 연준이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탠스를 좀 보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금리 완화 쪽으로 지금 많이 통화 완화 쪽으로 좀 정책을 좀 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미중 무역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 요인은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 바닥을 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50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좀 대규모 경기 지금 부양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수가 오늘 이렇게 많이 흔들리느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지금 어닝 시즌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랠리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어닝 시즌 기간에는 이제 박스권으로 좀 흘렀다가 어닝 시즌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첫 하락은 좀 심하게 나오죠. 이제 그런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에 가게 되면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관심이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도 이쪽에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지수 흐름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어닝 시즌 기간에는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정리를 드리면 이제 어닝 시즌은 하나의 지수의 박스권 이후에 강한 상승에 나타나는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